기출 문제를 보면 아까 오전에 배운 이론이 저게 저렇게 출제되는구나 하고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한번 내볼게요. 34회 시험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 분석을 해볼게요. 틀린 거, 개발행위 허가 틀린 걸로시요. 농림지역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1번 맞죠? 맞아요. 물건 쌓아 놓을 때 허가 받는 것은 녹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관자 그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농림지역 안에서 물건 쌓아 놓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래네. 그렇죠?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이런 지문이 실제 수업 시간에 모든 100% 지문을 다 못 해주거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사방사업이란 말 나와요. 사방이 뭐냐?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한 토사, 비가 오면 토사 모래가 막 온 산에다 무너져 내려서 도로 덮치는 걸 막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 이런 사방 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 행위를 한다 할 때 일일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까요? 급하게 사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야 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한다. 연장은 2년이다. 2년 넘을 수 없다. 봐봐요. 지금 34회죠. 26회, 25회, 22회, 21회, 33회죠. 33회 다음에 34회겠죠. 그죠? 자, 옳은 것은 고르시오.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안 거쳐도 돼요? 사방사업인데 모래 무너지는 게 막기 위한 사업인데 무슨 심의 거쳐 빨리빨리 허가를 해주지. 자, 이 지문이 34회 시험장 간 사람이라면 34회 3회 그 전에 문제 나온 기출문제를 풀고 갔어야지. 그래, 이 지문 그대로 나왔죠, 아까. 기억나죠?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34회에서 심의 거칠 필요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 시도 지방, 그러죠? 네.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끝 문화재 국가유산 박살난다. 환경이 오염된다. 그 지문이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10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10년이다, 5년이다? 5년. 자, 이 지문들 보세요. 이 지문들이 그대로 34회 시험에 또 나오잖아요. 자, 이제 또 가볼게요. 34회 시험 나온 거. 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할 때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33회는 심의 거쳐야 한다. 34회 시험은 심의 거치지 않는다. 똑같은 걸 내잖아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 지문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맞도록 해야 되잖아.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심의 다 거쳐서 하냐고.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포함 안 됩니까? 아까 개발행위 허가. 자, 지금 이제 이것도 펼쳐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으라. 녹관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물건을 몇 월 이상,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 저 그전에도 나왔고, 모의고사 막 연습 많이 한 지문이거든. 늘상 녹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문제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형질의 변경. 형질 변경이라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여수의 매립 등을 말하는데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 그 다음 흙이나 모래, 자갈바위 같은 토석 채취도 허가를 안 받는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속 채취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의 일정한 분할할 때 허가받으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에 따른 허가 인가를 안 받았다면 개발행 허가 받으라. 자, 건축법제 57조 1항에 의한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때, 이게 이제 개발행 허가. 자, 우리가 이런 걸 허가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도 있다.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예측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몇 %?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복구비를 포함해서 언제 돌려준다? 준공검사 받고 돌려준다. 이 중에 준공검사 안 받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토지 분할. 토지 분할. 또 하나 더. 그 아까 밥 먹기 전에 얘기한 물건 샀는 거 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야, 이건 이제 여기는 없네. 그 다음에 자, 이걸 펼치려고 해요. 허가를 하지 말라고 안 해주겠다. 개발행 허가 제한. 그러면 제한 사유가 몇 개? 이게 이 중에 길어도 너무 긴 게 몇 번?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돼 가지고 뭐 허가 기준이 달라질 때 너무 길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 녹계라고 기억나죠? 네. 막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행위를 치면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그 다음 국가유산님 오염수나 박살난다. 자, 그거 33회네. 자, 일단 또 계속. 그 다음에 4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데 아니요.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죠? 그럼 3, 4, 5에 해당하면 심의 안 거치고 몇 년 연장? 최초로 할 때는 3년간 심의 거쳐 지정하지만. 그러죠? 네.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포함 안 된대요. 포함 안 됩니까? 저 5개 중에 몇 번째 거예요? 4번. 4번이지. 포함되네. 연장까지 할 수 있지. 네. 그럼 토탈 5년. 그럼 정답 몇 번? 3번. 34개가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난리 폴짝폴짝 뛰어도 이거 물론 다 섞어서 얘기하는 거지.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고 한 사람들은 단 찾는다니까. 아니어도 얘는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얘 요새 안 나온 지 거의 없다, 내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 또 얘를 또 보면 정신을 잘 차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그럼 얘 나왔으니 그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바로 위에 있던데.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들은 연장돼야 안 돼요? 돼. 돼요. 몇 년까지 더? 2년. 토탈? 5년. 심의 안 거치고도 연장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내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냈으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또. 그러죠? 네. 또 이런 부정문은 거의 다 틀릴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거든요. 다시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아놓는 것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물어보면 이렇게 물건 쌓는 거 허가받는 것은 녹관자 여기서만 허가받는 거니까. 사방사업 빨리 해야지.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심의 거칠 필요 없이 후다닥 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답을 찾아서 환호작약하는 게 아니고 이 지문들을 어쨌든 시험장 갈 때까지 기억을 하려고 그래.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문제집에 나온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혼자서 풀기 수월해요, 이제. 혼자 풀린다니까? 그러면 서너 번 풀고 가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이거 한 번 다 절대 못 푼다. 시험장 갈 때까지 기출문제 한 번 못 풀고 시험장 간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를 안 돌아본다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것도 연장된다. 연장할 때 몇 년? 2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최근 34회 이런 식으로 낸다. 막 물건 사 넣는 건 막 그다음 사방사 뭐 개발행 허가 제한해서 고루고루 섞어내잖아요.